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번 주식시장을 한번 분석을 해보죠. 먼저 어제와 같이 먼저 외국인에 대한 어떤 수급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이제 전기전자 쪽에 수급이 거의 한 2,300원. 그 다음에 의약품 쪽은 상대적으로 뭐 작은 금액은 아닌데 전기전자에 비하면 좀 작게 보여서 그렇지만 하여튼 어쨌든 한 500원 가까이. 그 다음에 인수장비, 통신업. 그래서 일단 제가 저번 주부터 이제 저희가 계속부터 확인했듯이 일단 이 의약품 쪽에 섹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어떤 기업 실적 이제 3, 4분기 발표하는 어떤 그런 시점이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좋아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쪽에다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기전자 쪽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의 수급이 거의 없다가 오늘 조금이나마 약간 보이는 부분이 제약 쪽에 한 146억, 40억 정도 이렇게 제약 쪽에 들어왔다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 기관 같은 경우에는 또 얼마가 들어왔을까라고 이제 확인을 해보면 사실 이런 게 참 중요한 게 그 수급이 외국인만 이렇게 들어오는 섹터가 있고 또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들어오는 섹터가 있는데 그런 섹터를 항상 잘 구분해서 일단 자기가 어디 섹터에 지금 현재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걸 항상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돈의 흐름을, 수급의 흐름을 좀,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것도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네. 이 수급이 잠시 잠깐 뭐 끊어졌다고 해서 그 섹터 자체가 죽었다고 보기에는 또 힘든 게, 일단 뭐 여러 가지 일단 뭐랄까 그 기업 분석이나 아니면 선한 리포트를 통해서 어떤 섹터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지 이런 건 항상 그 기업이나 아니면 섹터 분석을 통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섹터 분석에 대한 어떤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가운데서 수급을 봐야지 수급이 제대로 이해가 되거든요. 일단 다행스럽게도 이 기관 같은 경우에도 의약품 쪽에 이렇게 같이 들어왔네요. 그 말은 의약품이 오늘 좀 많이 강하다. 외국인이 한 420억 정도 있지만 이건 한 540, 550억 정도 들어왔고요.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간을 좀 풀었네요. 하지만 좀 많이 나름대로 일단 쏟고 있는 데가 금융업인데 아마 이게 연말이나 아니면 연말이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배당 시즌이 오면서 이쪽에 좀 많은 기관들이 돈을 넣고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나중에 의약품, 전기전자, 금융업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뭐 굳이 외국인이 들어왔다고 보기에는 좀 힘든 어떤 그런 건데 그냥 조금씩 들어왔다 하면은 요 셋에서 오락문화, 통신방송 서비스, 그 다음에 IT 소프트웨어 앤 서비스 이쪽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방송 서비스하고 디지털 콘텐츠 쪽. 그래서 일단 지금 섹터 자체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거나 특별히 이러면 예전에 봤던 오락문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들어오다가 이제는 수급의 크기는 많이 줄었지만 계속 그래도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종이 목재나 섬유호르 쪽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이쪽은 지금 현재 많이 거의 수급이 없다, 수급이 마르기 시작한다라는 어떤 느낌이 드네요. 그 말은 이제 좀 뭔가 매도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켓 컨센서스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컨센서스를 통해서 그 기간 리포트나 아니면 그 종목에 대한 상향 리포트를 통해서 그 시장을 한번 읽어보는 데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중형주 쪽에 수급도 들어오면서 리포트도 같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까지 뭐 잠시 잠깐 한 1, 2주 동안 아니면 뭐 2주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소형주에 관심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멀어져서 이제 다시 대형주, 중형주 또는 대형주 쪽으로 지금 몰리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수급 자체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듯이 의약품하고 그 전기전자, 그 다음에 금융업 어떤 기간이 들어왔고 통신업이라고 또 뜨는데, 일단 뭐 애매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와 동시에 리포트도 많이 보이는 건 운수장비가 있는데 뭐 크지는 않네요. 그렇게. 근데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수급도 수급이지만 기간 수급이 들어오지만 리포트도 많이 떴기 때문에 기관이 의도적으로 이쪽에다가 리포트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금융업하고 의약품, 전기전자, 그 다음에 금융업 쪽을 한번 보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뭐 그렇게 일괄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 오락문화 통신 방송 서비스 소프트웨어 이쪽에 외국인이 들어오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들어오지 않, 이렇게 거꾸로 하도 들어왔는데, 일단 지금 이제 크게 눈에 띄는 어떤 그런 수급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를 보는 것보다 일단 코스닥에 집중해서 보는 게, 코스피를 집중해서 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빠르게 이제 한번 보시죠. 지금 먼저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일단 수급을 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방금, 이건 코스닥이네요. 여기 수급 쪽으로 일단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의약품이 계속해서 오늘도 한 2천, 뭐 한 3천억 가까이 이렇게 종합지수에 외국인이 들어왔는 수급이 있는데, 그 중에 몰려있는 부분이 의약 쪽에 400억, 전기전자에 2200억, 거의 뭐, 거의 여기에 한 7, 80%가 들어간 거죠. 그쵸? 그래서 전기전자는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들어온 지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간 데가 운수장비도 이게 만만치 않게 꾸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도. 하지만 오늘은 전기전자, 그 다음에 의약품, 그 다음에 금융업인데, 이건 아마 이 외국인은 좀 팔고 있지만 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많이 수급을 느꼈기 때문에 아까 700억 넘게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지수적으로도 보면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의약품 쪽이 7점, 거의 뭐 8%대, 이게 상당하죠. 상당한 어떤 그 수익률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업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반등을 하기 시작하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 전기전자도 사실은 마이너스에서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수급 섹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그널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일단 바로 한번 섹터별로 확인해 보죠. 코스피의 이제 의약품부터. 네, 지금 코스피 의약품의 섹터에 대해서 일단 보면은 오늘 뭐 한 400, 500억 가까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은 셀트리온에 이슈를 줬고요. 그 다음에 한미약품에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쪽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많이 들어갔었는데, 오늘은 또 외국인이 어제는 한미를 팔고 오늘은 다시 한미에다 넣고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항상 수급이라는 게 일정하게 계속 들어오면 사실 투자하기가 제일 편한데, 여기 이제 한미하고 삼성 바이오로직 케이스 보시다시피 외국인은 이게 이쪽으로 수급을 넣었다가 하루는 또 이쪽으로 넣었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 좀 뭐랄까, 이 가격에 대한 어떤 그거를 조정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수급이 많이 따라 붙는 것도 이렇게 또 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일관하게 들어가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셀트리온은 사실은 일관성이 있는데, 이건 또 지금 너무 높았다고 이제 개인들은 들어가기 또 힘들고, 하여튼 이런 여러가지 심리 싸움에서 이 수급을 보면서도 심리를 잘 이해해야지만 그 다음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노 바이어 파마도 지금 수급주로 보이고, 그 다음에 파미셀도 다시 오래간만에 다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제 엊그제 이렇게 뭐 팔았다고 해서 이게 영원히 파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렇게 수급을 다시 회복하면서 들어오는 걸 보면 주도주가 맞다 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영진약품도 그것도 찾아봐야 되고, 유한양행도 지금 사실은 이게 봐야 됩니다. 이거 계속해서 있었고, 그 다음에 JW 중위제 이것도 뭐 팔았다 샀다 하지만 어쨌든 이 순 매수가 더 많다라고 이렇게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항약품하고 에이프로젠 제약도 이거도 뭐 주도는 아니지만 일단 부항약품, 에이프로, 영진 같은 경우는 이 세 종목은 그 세컨드로 해서 계속 이렇게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또 의약품 말고 전기전자 예쁘죠. 네, 이 코스피의 전기전자 섹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오늘은 2200, 2300억이 들어왔는데 어디에 많이 들어갔죠? 여기 삼성전자에 들어갔죠. 최근에 나온 삼성전자 리포트를 보니까 이게 3분기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많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에 들어가고 삼성 SDI. 이게 사막 콘덴서가 한때는 엄청나게 많이 수급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이게 순매도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관심 종목이 안 되겠죠. 그러나 하지만 앞으로 분명히 가격 조정 끝나고 나면 분명히 또 여기 또 관심이 쏟아질 겁니다.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항상 여기 찾아보고 있다가 사막 콘덴서에 또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격 조정 끝나고 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모멘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급이 다 꼬여있기 때문에 뭐 좋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이게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괜찮고, 오늘 좀 많이 들어간 건 LG전자인데 사실은 아직까지 이 순매도세를 이기기에는 힘듭니다. 방향을 돌렸다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죠. 제가 이거 수급 표시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수급 보면 일준이텍, 삼성 SDI,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다른 종목은 없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에만 거의 90% 이상, 거의 100%가 들어왔는데 다른데 판 부분이 조금씩 다른 부분에 나눠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금융업을 한번 보죠. 네, 이 금융업을 마지막으로 빨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금융업은 외국인은 팔았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기관에서 700억 가까이 들어왔죠. 어디 들어가는지 먼저 기관의 수급이 어디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이런 여기 빨간색이 보이는 게 일단은 여기 신한지주 쪽, 그 다음에 KB금융 이렇게 들어갔네요. 크게 들어간 데는 KB금융하고 그 다음에 신한지주, 이게 이제 그 배당하고 여러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신한지주, 그리고 기타로 들어간 거 보면 이 두 가지가 들어갔는데 DB손해보험하고 NH투자증권, 이게 근데 연말에 되면서 아마 배당하고 그 다음에 그 여러가지 그런 것 때문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쪽에 특별히 금융업 쪽에는 이 성장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그 배당을 많이 준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걸 좀 여기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배당을 많이 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성장 기업은 사실은 이 주가가, 예를 들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이 주가 상승을 통해서 일단 어느 정도 이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배당 자체를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계속 재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을 일으키기에는 좀 약간 빠듯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그 주가 상승으로 일단 보답을 하는데, 근데 주가가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다든지 높은 어떤 성장을 보여주지 않는 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다 이런 이런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조그마한 이런 시세 차이는 줄 수 있지만 그
시대 차이로밖에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주식을 사게 하기 위해서 배당을 많이 때립니다. 배당을.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는 그 섹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한국 쪽에서 많이 세츄레이션, 이렇게 포화 상태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성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성장 기업이 많은 섹터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일단 바탕으로 봐야 되는데, 주로 이제는 배당을 많이 주는 일단 이런 섹터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규모 자금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되고,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벤처 캐피탈이나 아니면 프라이빗 이쿼티 아니면 뭐 좀 외국인이 좀 이렇게 어그레시브하고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데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항상 여러분이 좀 생각하면서 왜 기관이 이쪽에 배당 주는 것을 많이 들어갈까? 사실은 이게 100억이 들어가는데 뭐 4%라고 그러면 거의 4억이 1년 배당으로 떨어지니까 하루 이틀만 들어갔다 나와서. 그래서 일단 그런 걸 많이 생각해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들어간다고 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일단 섹터별로 오늘 확인을 해봤고, 잠시 잠깐 일단 코스닥에 뭐 우리가 계속 보던 것 중에 일단 뭐 제약 쪽을 오늘 잠시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관심주 쪽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죠. 예, 여기 이제 우리가 코스닥 제약 쪽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코스닥 제약주가 오늘 그 제약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140억, 기관은 16억. 여기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꾸준히 들어간다는 말은 여기는 성장주, 일단 이게 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140 중에 100억을 때린 데가 여기 녹십자셀이네요. 이게 근데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수급을 확인해 보면 기존에는 안 들어왔다가 오늘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오늘 뭔가 외국인이 여기에 관련된 어느 공시나 아니면 뭔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녹십자셀이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것 같은지 그런 수급을 보시고 있다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디 쪽에다가 돈을 넣었나요? 여기 그 다음에 엔지킴 생명과학 한 44억을 넣었네요. 그 가운데서도. 그래서 이것도 엔지킴 생명과학은 계속 그 중장기 수급이 좋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수급이 많이 들어왔거나 갑자기 들어왔거나 아니면 꾸준히 들어온 것은 거의 확인할 수 있는데, 좀 약간 더 그냥 추가적으로 그냥 억지로라도 좀 더 본다면 이 한스 바이오메드도 좀 방시 정보로 둬야 될 것 같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총 4개가 되네요. 오늘은 녹십자셀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왜 이렇게 대규모로 갑자기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엔지킴 생명과학은 중장기로도 좋으니까 계속 방심 정보이고, 셀트리온 제약, 한스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수급주다 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바로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그걸로 한번 보시죠. 그 파워 그 수급주를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면, 오늘 이제 수급주로 들어온 부분을 이제 보면은, 먼저 이제 수급을가 일단 그 보면은 사실 삼성전자가 오늘 많이 들어왔죠, 여기는. 그 다음에 바이오메드도 많이 들어왔네요. 셀트리온도. 사실은 이거는 거의 지금 현재 대기이기 때문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다, 예전에서 계속 한 달 이상 말씀드렸는데, 기아차도 계속 지금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지금 밑에서 아마 이게 반등을 꾀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가실 분들은 이 기아차를 같이 모아 나가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애경산업도 괜찮고, 엔지킴 생명과학도 또 뜨고, 그 다음에 이 휠락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참 대단합니다. 이게 거짓듯 하다가 다시 들어오고, 수급도 오늘도 42억이나 들어왔어요. 작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휠라 코리아가 제가 아마 계산 방식에 의하면 한 2배인가 3배인가 이게 아직까지 더 가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가치에 비해서 상당히 아주 뭐 멀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분석을 해서 여기 들어가는 것도 지금 뭐 올랐다고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도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가치가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더 멀다 그러면 그때 올라타야죠. 뭐. 근데 지금 이 휠라 코리아를 사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자신감 없이 분석 없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네. 분석을 해야지만 이거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다시 떴죠. 삼성전자랑 함께. 맥쿼리 인프라도 지금 현재 이게 저기 대형주 이쪽도 한번 보세요. 지금 뜬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 HLB 같은 것도 이것도 엄청나게 오랫동안 오래가죠.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오늘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 중기까지는 글쎄요, 이게 100억이 안 넘었는데,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또 기다려야 되지 말아야 되지. 저는 아직까지 캐션 마크입니다. 현대제철, 계속 들어가야 될 것 같고, 한국 엘리베이, 이건 아마 한동안 경협주 관련돼서 들어왔는데, 뭐, 아직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포럼인더는 이게 수급이 있는데 수급 시간이 아니까 이게 그러니까 외국인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아마 잡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괜찮아요. 그 다음에 GKL 요것도 방송으로 받아두시고 확인해 보면서 나가면 될 것 같고, 한국 에어로스페이스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롯데정밀화학 이제 수급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것도 미리 들어가실 분들은 좀 확인해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LG 이노텍, 오늘 단기 수급 자체는 적지만 그렇다고 파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이제 늘고 있기 때문에 언제 갈지 모르죠. 또 갑자기 뛰어 오를 수도 있어요. 빙그레가 참 희한하네. 올라오고. 다른 지금 종목들은 수급적으로나 그게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 파란색 글자이면서 그 다음에 여기 바탕화면에 노란색이 들어간 건 외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매수 들어온 걸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예를 들면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들어왔지만 외국인은 한 1억이고 기관은 얼마 들어왔는지 지금 확인 안 되지만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같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근데 제가 일주일 내내 32억이면 너무 작다, 아직까지 긴가민가 이렇게 그 매수세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래서 일단 그 관심주들도 확인해 봤고, 이를 바탕으로 일단 다시 한번 더 투자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일단 그 수급주가 하루 이틀 이렇게 어텐션 받는다고 사지 마시고요. 좀 꾸준하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계속 외국인이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뭐 일주, 2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 개월씩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에 감안해 두시고, 뭔가 같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한 수급이 일주일 이상 들어간다고 의미 있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뭔가 그 차트 자체도 좀 뭔가 의미가 있게 보이면 그때 가서 같이 들어가면 실패하는 확률이 많이 줄어들고 또 어느 정도 수익을 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테마주나 이런 것에 비하면 많이
없겠지만 사실 테마주 잘못했다가 걸리면 또 많이 잃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 1년에 뭐 연 한 30% 40%라도 이렇게 꾸준하게 모아가려면 그 정도의 어떤 그게 되려면 사실 이런 수급주를 잘 분석해서 좀 약간 노력해서 그 다음에 가치 분석하고 차트 분석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정도 수익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 제가 보여드리는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계속 공부에 나가서 성공 좀 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